공부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은 도입, 안내, 소개 뭐 이런 뜻인데요. Introduction to Politics 하면은 정치학 개론, 정치학 입문서 이런 뜻이 되고, Introduction to Philosophy 하면은 철학 입문서, 철학 개론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의 전체 강좌를 위해서 서론적으로 소개를 해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The Original Title of the Little Prince인데 어린 왕자의 원래의 제목, 오리지널 타이틀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가 프랑스어로 되어 있거든요. 르 뿌띠 빠스라고 되어 있는데 르라고 하는 건 영어의 정관사 더고 뿌띠는 영어의 리틀이고 빠스는 프린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A Little Prince, 어느 한 왕자, 어린 왕자 이렇게 제목을 잡지 않고 정관사 더를 넣어서 그 어린 왕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관사를 붙였다고 하는 것은 생테쥐페리가 그 어린 왕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고유한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존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꼭 마음에 두시고 어린 왕자의 궁극적인 순수한 물음은 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수많은 일반 존재자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Little Prince의 제목에 어린 왕자의 큰 주제가 그 속에 들어있다. 그런 함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The Theme of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의 주제는 뭘까 하는 것입니다. Theme, 주제죠. 제가 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발췌했는데요. 먼저 투미에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부사구가 먼저 나왔네요. 강조하기 위해서 나에게 있어서 이유 그대는 뭐뭐입니다. still 아직도 여전히 mere little boy 단순한 어린 소년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후 관계대명사가 나왔는데 뒤에 형용사절을 인도해서 앞절에 들이붙이는 그런 방식이 되면은 청취 능력을 기르는데 어렵습니다. 뒤로 갔다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부터 어순에 따라서 직복짓게 해야 청취 능력이 향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는 여기서 그냥 앞에 있는 선행사 보이로 이해하시고 그 소녀는 is just like 뭐뭐와 비슷하다, 바로 같다 이렇게 새길 수 있습니다. like는 동사로서 좋아하다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전치사로서 뭐뭐과 같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00,000, 100은 100이고 thousand는 1000인데 그러니까 1000을 100으로 곱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10만이 되는데 10만의 다른 어린 소년 이런 뜻이 텐데 그렇게 꼭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고 100,000은 수많은 많은 이렇게 의미를 새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다른 어린 소년들과 바로 같다 이거예요. 너무 이 세상에 고유한 특별한 그러한 존재성을 갖지 않고 수많은 사물들 중에 하나에 끼어있는 그런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and I don't need you. 나는 네가 필요 없다. 왜?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요. 수많은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 희미하게 끼어있기 때문에 나와의 특별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and I don't need you 라고 했습니다. On your part, 너에게 있어서도 내 편에서도 이런 부사구가 되겠고요. You have no need of me. I have no money 하면은 돈이 없다라고 하듯이 너는 필요가 없다. 뭐가 필요가 없네. of me, 내가 필요 없다. 그대는 내가 필요 없다, 없을 거다, 없다 이거죠.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to you, 그대에게 있어서 I'm a mere fox, 나는 단지 여우예요. 무엇과 같은 like 전치사 뭐뭐와 비슷한 닮은 같은 100,000 other foxes 수많은 다른 여우와 같은 그런 단순한 여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반전이 되는 거죠. 이제 생테쥐페리가 진정 말하고 싶은
어린 왕자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대사가 되겠습니다. If you tame me, 만약에 그대가 나를 길들인다면, 어린 왕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tame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들임. 그대가 나를 길들인다면 however,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럼에도 however가 중간에 삽입이 됐는데요. 그 앞에 있는 두 절을 받는 거죠. 두 문장을. 그러니까 수많은 소년들이 있고 수많은 여우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가 나를 길들이면 then 그 다음에는 we shall lead each other. 우리가 필요할 것이다. 뭐가 필요해? each other. 서로 필요할 것이다 이거예요.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 서로 필요한 관계가 될 수가 있죠. to me, 나에게 있어서 you will be only one in the world. 그대는 will be 될 것이다. 이렇게 조동사 will, shall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그 본동사가 나오죠. be동사 am, are, is 이런 동사의 원형이 be니까 항상 조동사 다음에 원형 동사가 나온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You will be 될 거예요. 뭐가 되느냐? only one. 오로지 유일한 하나.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존재, 고귀한 존재, 특별한 존재, 고유한 존재, the little prince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only one in the world.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독특한 특별한 존재가 될 거예요 라는 뜻이 됩니다. do you, 그대에게 있어서 I, 나도 shall be 될 거예요. only one, 오로지 하나가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in the world, 세상에서 오로지 하나가 한 사람이 될 거예요. one, 여기서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The Little Prince의 주제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Be yourself unique to the infinite world. 무한한 세계에 대해서 독특한 그대 자신이 되어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Be yourself unique. 독특한 그대 자신이 되어라.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이런 의미와 가치 있는 이런 존재가 되어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니크는 독특한,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이러한 형용사인데, 형용사가 yourself 뒤에 와서 앞에 있는 yourself를 이렇게 꾸며주죠. 그렇게 형용사가 앞에서 뒤에 또 뒤에서 앞에 이렇게 꾸며줄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love is also tamed by the sons of roses. 사랑은 역시 길들여지는 겁니다. 이랬습니다. 뭐에 의해서? By the sons of roses. 장미의 가시에 의해서 길들여집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생테쥐페리는 길들인다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길들임의 인식론, 길들임의 존재론 이런 좀 재미있는 말, 철학적인 말도 붙여보곤 합니다만은 인식을 참된 인식에 어떻게 도달하냐. 길들여질 때만이 참된 인식에 도달한다. 생테쥐페리가 텍스트에서 직접 그렇게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길들여짐으로 인해서 자기의 존재성을 참다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형성되어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ame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저는 evolution, 진화라는 말과 tame이라는 말이 서로 근본에서 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open your mind, open your eyes. 생테쥐페리는 어린 왕자에서 마음으로 본다, 이런 마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open your mind, 너의 그 마음을 열어라, 눈을 떠라,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으로 마음을 뜨느냐 하면 with the ontological enlightenment, 존재론적인 그러한 깨달음으로 네 마음을 이렇게 열어라, 눈을 뜨라 이것입니다. 존재론적인 깨달음. 철학에서 중요한 그 부분이 존재론입니다. 있음에 대한, 존재에 대한 탐구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존재일까? 여기서 간단하게 말하면 존재는 한번 이루어진 기성품, 그런 존재가 아니고 다여가는, 끊임없이 암중모색하면서 자기가 자기됨을 형성해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물리학에서도 어떤 물질의 존재가
영원전부터 뭐 앞으로까지 앞으로 영원히 이게 고정된 어떤 물질의 실체를 갖는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 이 물질 세계도 암중모색해 가고 있는 끊임없는 진화 발전 과정에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더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 존재는 어떤 기성품이 아니고 완성품이 아니고 끊임없이 암중모색하며 자기됨의 근원을 형성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ontological enlightenment, 존재론적인 깨달음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에 대한 존재론적인 깨달음이냐? of, 여기서 의라기보다는 뭐뭐에 대한 존재론적인 깨달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타임리스, 길들임과 리틀리스, 자금에 대한 그런 존재론적인 깨달음. 우리가 참다운 어떤 존재성, 나됨을 형성해가는 근원은 길들임에 있다는 거죠.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사물처럼, 물건처럼 끊임없이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길들여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길들여져 가는데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가 뭐냐 하면 리틀리스입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작은 차이의 다름에 의해서 나라고는 존재가 길들여지는 것이죠. 거대한 우주체계도 점과 시간이 점유하지 않은 그런 특이점, 싱귤레러티라고 하죠. 전체 물리학자들 용어로 말하면 특이점에서, 점이 시간과 공간도 점유하지 않는 그런 특이점에서부터 거대한 우주체계가 빅뱅으로 이렇게 진화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텍쥐페리는 어리다, 리틀, 어리고 작다라는 의미가 핵심입니다. 코어입니다. 거대한 그런 거대담론, 거대한 신화, 여기에서 우리를 좀 벗어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다운 존재 이치라고 할까, 나의 존재의 근원에 눈뜨게 해주는 것이 타임리스, 리틀리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이프 앙뚜안 드 생텍쥐페리, 생텍쥐페리의 일생을 정리해 보면은 1900년도 7월 29일에 태어났다는 거죠. 리옹에서, 프랑스. 그의 어머니는 인슈어런스 에이전트, 보험회사 사원이었고, his father dies early, 그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고요. 여기에서 생텍쥐페의 어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He grew up, 그가 성장했다. 어디에서? In his grandmother's house, 할머니 집에서 자랐군요. 쓸쓸하고 외롭게 자랐을까요? 그 다음에 being familiar with, family는 가족이죠. 그러니까 familiar은 친숙한, 가족이 친밀하고 친숙하잖아요. being familiar with는 무엇과 친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과 상당히 가까웠느냐 하면은 the Saint Maurice Airfield, 성 모리스 에어필드 비행장에 자주 놀러가서 아주 친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텍쥐페리가 조종사가 되지요. 비행기 파일럿 됐습니다. 그 다음에 he likes literary works from his childhood, 그는 문학 작품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from his childhood, 어린 시절로부터. 거기 his인데 마이로 순간 잘못 타이핑 됐네요. 여섯 번째, he was deeply distressed, 그는 아주 깊은 고통을 당했다 하는 거. distress, 스트레스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he was deeply distressed, 그는 상당히 고통을 겪었다. 왜? by the death of, 누구누구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 의해서. 그게 누구냐면 his beloved brother, beloved, 사랑하는 동생의 죽음으로 크게 상심을 했다, 고통을 당했다, 이것입니다. 7번, after becoming aviator, 이라고 한 후에, 그러니까 조종사가 된 후에 1922년에 됐군요. 그는 crashed, 그는 추락사고를 당했다, 추락했다, 이거 several times, 여러 번. 이것이 생텍쥐페리 문학의 가장 큰 원천 중에 하나입니다. 비행기를
조종했고 비행기가 추락을 했고 죽을 뻔했고 이랬습니다. 이런 죽음과의 삶과의 관계, 이것이 생텍쥐페리의 문학, 어린 왕자의 문학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He almost died. almost 거의 부사군요. 죽을 뻔했다. 왜? In a fall, 추락에서. fall은 떨어지는 거 추락이죠. In the Libyan desert, 리비아 사막의 추락사고로 거의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그러나 but he lived, 그는 살았다. Bedouin's life saving water sharing, 베두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물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사막의 대상들이 그 베두인족들이 있는데 그들이 생텍쥐페리가 죽어가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수를 나누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 체험이 극한 상황에서의 다른 사람의 나눔, 생명수 나눔을 통해서 자기 생명이 극적으로 살아난 이 경험은 생텍쥐페리 문학의 중요한 그러한 요소로 깊이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He was saddened. 그는 슬픔을 당했다는 거죠. that 이하의 내용으로 that his friend 기요메, 그의 친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요메라고 하면 기요메가 died, 죽었다는 거예요. 전쟁통에 전투하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he had no friends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친구 한 사람이 없게 됐어요. 친구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슬퍼했는데 이 세상에서 인간의 실존적 가장 깊은 목마름 중에 하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친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죠. 그래서 he was saddened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he married widow Consuelo without family라고 했는데 생텍쥐페리가 married,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하고는 미망인하고 했습니다. 과부하고. 그녀의 이름이 콘수엘로인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생텍쥐페리 가족들은 굉장히 반대했나 봐요. 그래서 without family, 가족 없이 결혼을 쓸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He published, 그는 출판했다. 무엇을? The Little Prince를, 어린 왕자를 출판했습니다. 언제? Under the Nazi occupation, 나치 점령 하에서 언더 아래에서 어린 왕자를 출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의미가 좀 묻어 있습니다. 게르만 제일주의, 요사이는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트럼프가 하면서 지금 항공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건 그때 당시에는 독일이 게르만 주의를 주장하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거대한 제국에 맞서는 리틀 프린스를 내세운 거예요. 꼭 마음에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대 담론이 있어요.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속성은 거대 담론이죠. 성장 제일주의. 어쨌건 13번 he disappeared, 그는 사라졌다 이거예요. 언제? on July 7월 30일에 1944년 7월 30일에 사라졌습니다. 하늘에서, 파란 하늘에서 비행기 정찰 비행에 나갔다가 during 뭐뭐 하는 중에 reconnaissance flight, reconnaissance 정찰 비행하는 중에 사라졌습니다. 생텍쥐페리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은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할까? 무슨 함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콘수엘로, 그의 아내는 자기 때문에 죽었다. 다른 표현을 한다면 어린 왕자의 문학을 완성하기 위해서, 장미꽃을 사랑하기 위해서 영원히,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1943년도에 어린 왕자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1944년에 생텍쥐페리가 비행 중에 사라진 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좀 자료를 읽어보면 독일군의 그 대공포를 쏠 수 있는 지역으로 정찰을 비행을 안 했어야 하는데 일부러 방향을 선회해서 그로 들어가서 파란 하늘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그 생텍쥐페리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은 그의 문학의 피날레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텍스트에 들어가서 그런 저런 문제를 한번 대화해 보고자 합니다. 4번
How to Study the English Language Book of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의 영어 원서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easily, 쉽게, interestingly, 재미있게, steadily, 꾸준하게. 이 세 가지가 되지 않으면 영어를 정복할 수가 없고 위대한 고전 문학을 섭렵할 수 있는 특권을 잃게 되겠죠. easily, 쉽게 한다는 뜻은 뭘까? In the order of the English words. 영어 어순으로 직독직해 한다는 거예요. order는 이거 질서, 순서고 주문도 되죠. 주문을 하면 질서 있게 줄을 서야 하니까. 또 명령도 되잖아요. 이렇게 줄을 쓰세요. 명령어 지시하잖아요. order. 좀 웃으려고 좀 암기하는 방식을 그렇게 좀 해봤습니다. easily in the order of the English words. 영어 어순으로 직독직해하는 것이 될 때 easily가 되면 쉽게 됩니다. interestingly, 흥미롭게, 재미있게. 흥미롭게, 재미있게는 의미 있게 하고 통합니다. 의미 있으려면은 English Literature Classics, 영문학 고전을 읽어야 재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욕망입니다. 의미의 깊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독서를 합니다. 시를 읽고 예술을 감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도 재미가 있으려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훌륭한 고전을 읽어야 그 이야기 흐름에 계속 그 마음이 이어지면서 영어 공부도 하게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steadily, 꾸준하게. 혼자는 좀 작심삼일이 되기가 쉽죠. with some friends, 몇몇 친구들과 함께 하면은 뭐 체면도 있고 좀 어쩌고 부닥치면서 공부를 꾸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 강좌는 every Saturday, 토요일마다 몇몇 친구들이 모여서 꾸준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5번, how many steps do we study?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그 how many steps, 단계가 몇 단계나 되는가 여기 쭉 써놨는데요. 5단계까지 있습니다. First step, 첫 번째 단계는 The Little Prince를 가지고 직독직해 훈련을 하는 것이 주제가 되고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의 문학을 깊이 좀 이렇게 향유해 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뭐 영어 어휘나 문법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문학 깊은 그 의미를 추구해 보는 것입니다. Second step, 해리포터, The Lord of the Rings. 해리포터, 뭐 청소년에게 해리포터 이전과 이후로 뭐 이렇게 말도 붙입니다만은 너 해리포터 읽었니? 못 읽으면 머리를 긁적긁적 할 수밖에 없죠. 야 코가 생기겠죠. 열등감이 생깁니다. The Lord of the Rings, 반지의 제왕은 이렇게 좀 환상 소설이지만 철학적인 깊은 주제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절대 반지에 대한 신화가 우리 정신 속에 면면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깊은 그런 그 문제 중 하나가 뭐 절대 권력, 절대 부 이런 만모니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Third steps, 세 번째 단계는 The Old Man and the Sea, 노인과 바다,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작품을 짧은 단편 소설을 간단하게 읽어보려 합니다. 그 다음에 불교의 최고 경전 The Diamond Sutra, 금강경이라고 하죠. 짧은 경전인데 이런 높은 경전을 한번 맛보았으면 싶습니다. About 2 months, 6 months라고 했는데 대략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3단계까지 맞추려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그 네 번째 fifth steps, 알조우 스프라우 짜라투스트라입니다. 알조우는 이렇게 영어로 thus, 스프라우는 스프라헨의 과거 형태인데요. 이렇게 말했다. 짜라투스트라가 주어가 뒤로 짜라투스트가 뒤가 붙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를 강조하는가 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독일어 원전으로 짜라투스트라를 함께 좀 독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대와 현대 경계에서 진정으로 현대 문명을 뭐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짜라투스트라를 읽지 않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our final goal,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뭔가, 이 강좌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can read, 읽을 수 있고 and enjoy, 즐길 수 있다. 무엇을? The English Literature Classics, 영문학 고전을 읽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So that 그렇게 해가지고 앞에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결과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문장 안 끝났으면 뭐 하기 위하죠. So that가 by being the little prince Saint-Exupéry said 뭐뭐가 됨으로써 by being 된다. 됨으로 인해서 삽입절이 거기 들어있네요. 그게 어린 왕자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내가 어린 왕자가 되지 않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리죠. 그러므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영어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고귀한 독특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보는 것. 이것이 생텍쥐페리 문학을 독해하는 의미가 됩니다. By being the little prince, 내가 그 어린 왕자가 됨으로써 we are willing to affirm, 우리는 기꺼이 긍정하게 된다. 긍정한다. willing to 하면 기꺼이 뭐뭐하다 부정사가 나오죠. affirm, 긍정할. 뭘 긍정하느냐. joy and sorrow. 우리는 joy만 긍정하고 싶고 sorrow는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피하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의 근본이 슬픔과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피하는 길을 일러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피가 되겠습니까? 어린 왕자가 칼을 찬 이유는 반대입니다. 정면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Willing to affirm joy and sorrow, 기쁨과 슬픔을 긍정하고 and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even 뭐뭐까지도 심지어 even birth and death, 태어남과 죽음까지도 긍정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as 뭐뭐로서 the closest friendship in our lives,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뭐냐? 기쁨에 가장 가까운 친구는 sorrow. 생명에 가장 가까운 친구는 death, 죽음. 제가 지금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데 기쁨과 슬픔, 기쁨과 고통, 즐거움과 고통, 생과 사, 이 상반모순된 문제에 도피하지 말고 칼을 찬 어린 왕자처럼 용감하게 맞서 싸우자.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고귀한 존재가 되자. 이것이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의 문학의 코어라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과 사를 이원적으로 존재의 이원론으로 선악의 이원론으로 왜곡시키고 생을 부정하지 말고 생사는 서로 나누어질 수가 없는 그런 양면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모든 철학, 모든 문학, 진정한 참된 그런 데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에서는 챕터 1에서 제시합니다. Magnificent picture, 충격적인 그림을 보여주죠. 거기를 통해서 그 그림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And we truly love a once in a lifetime life in this world.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love. 뭘 사랑해요? once, 한 번. in a lifetime life, 한 번 사는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윤회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뭐 불교인들이 그런데 제가 읽어본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그랬더라고요. 나는 윤회를 싫어한다고. 윤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힌두교의 상품인 윤회를 그대로 따르는 부처라면 특별한 불교를 창건했다고도 볼 수 없죠. 그래서 경전에는 뭐 불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의 경전은 역사 과정에서 첨삭이 너무 많아요.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근과 옥조로 그냥 다 신이 계시했다. 부처님이 말한 거 그대로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 상반되고 모순된 것을 헤쳐나갈 길이 없어요. We truly love a once in a lifetime life. 한 번뿐인 인생을 사랑하는. 이것이 생텍쥐페리의 문학인 어린 왕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김춘수 시인의 꽃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기 꽃은 의미 있고 독특한 존재, 어린 왕자하고 빗대서 말하면 어린 왕자를 말합니다. 인류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의미 있고 독특한 존재가 되고 싶은 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목마름은 무엇일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우리를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임을 만나는 것이죠. 이연, 대상을 인식하기 전에 무의미한 그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의 그냥 몸짓. 대상을 인식하기 전, 인식이라는 거 뭐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만들고 범주를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관계를 형성해 가겠죠. 그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언어를 통하, 개념을 통하, 의미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무의미하겠죠. 3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인식하며 행동하는 거죠. 우리는 인식과 행동을 이원적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것은 인식과 행동이 하나로 전인격이 투입이 되는 그런 창조적인 사랑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연,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의미 있고 독특한 존재가 됐다 이것입니다. 생텍쥐페리가 서재에 앉아 있네요. 서파 중에서 가장 예쁜 서파입니다. 어린 왕자가 장미, 꼰수엘로 사랑하는 임을 지금 입맞춤을 하려고는 설레는 순간 어떤 애니메이션 보니까 이 장미의 향기에 이 소년이 뒤로 벌르덩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Only one understands the things that one tames. one은 여기 사람을 말하죠. 사람은 오로지 이해한다. 무엇을? The things, 사물을 이해하게 되죠. 뒤에 있는 형용사절이 붙어 있네요. That one tames, 사람이니까 길들인 그것만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길들임의 인식론, 저는 그렇게 좀 말을 기억하기 쉽게 붙여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냥 뭐 느닷없이 계시에 의해서 인식이 이루어지느냐, 우주의 본성이 수억 만년 까부라칠 정도로 기나긴 그런 아득한 세월 동안에 조금씩 길들여와서 리틀 바이 리틀 조금씩 이게 어린 왕자, 더 리틀 프린스, 프린스가 그냥 된 게 아니고 리틀을 통해서 됩니다. 길들임을 통해서 됩니다. 이게 길들여진 것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I have made him my friend. 나는 그를 친구로 삼았다. And now, 그래서 지금은 he is unique. 그는 독특한 존재가 되었다. In all this world, 이 세상 모든 것 속에서 흔해 빠진 그런 존재자가 아니고 독특한 존재가 됐다. 어린 왕자가 됐다. 그 어린 왕자가 됐다 이거예요. 독특한 존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독특한 존재가 그 어린 왕자입니다. The Little Prince입니다. 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수많은 존재자들 중에 하나 희미하게 끼어 있다가 사라질 그런 존재인가? 이것이 생텍쥐페리의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의 위대한 문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